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녹음 기록은 영화를 관람하고 난 뒤 남기는 기록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와 결말 그리고 내용을 잔뜩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화를 관람하신 뒤 본 녹음 파일을 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스포일러라고 할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슈퍼 히어로물들이 그렇듯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선은 악을 이기고 정의는 불의를 무너뜨리니까요. 저스티스 리그에선 심지어 선한 자들이 죽어서도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 나옵니다. 그렇게 궁금하셨던 슈퍼맨의 부활, 저스티스 리그에서 당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한 1년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당장 나오더라고요. 슈퍼맨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히어로들하고 힘을 합쳐서 악당 스티픈 울프를 무찌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티픈 울프라는 악당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이 스티픈 울프라는 악당은 아포칼립스라는 외계 행성에서 사는 뉴갓, 한마디로 새로운 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외계인입니다. 이 스티픈 울프가 지구를 침공한 이유는 지구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들의 슈퍼컴퓨터 마더박스라는 슈퍼컴퓨터를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더박스라는 이 컴퓨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엄청난 어떤 힘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이 마더박스에는 붐튜브라는 어떤 일종의 웜홀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비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마더박스는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어떤 행성의 형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픈 울프라는 악당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자신들이 살기 좋은 행성으로 뒤바꾸기 위해 이 마더박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환경에서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지구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더박스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히어로죠. 사이보그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이 마더박스 덕분이고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목숨을 잃었던 슈퍼맨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이 마더박스 덕분입니다. 여하간 이런 신통방통한 물건이 어째서 지구에 있었느냐. 이 마더박스는 원래 아주 오래전 과거에 스티픈 울프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스티픈 울프는 지구의 여러 영웅들과 신들이 뭉친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마더박스를 그만 지구에 그대로 놔둔 채 도망을 가게 되죠. 이후 이 마더박스는 총 3개로 분리되어 하나는 원더우먼의 고향 데미스키라에, 또 하나는 아쿠아맨의 고향 아틀란티스에,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마더박스는 인간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웃기는 것은 인간들은 이 마더박스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여튼간은 중요한 것은 땅에 묻는 것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어떤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리고 진짜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끔 갑오가 땅에서 나오고 보물이 땅에서 나오는 이유가 중요한 건 땅에다 묻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습성, 기이한 습성이죠. 그리고 이후
영화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마더박스는 다시 인간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스타 연구소라는 곳에 보관되게 됩니다. 이 스타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빅터 스톤, 즉 사이보그의 아버지 살라스 스톤 박사죠. 빅터 스톤,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이 스타 연구소에서 마더박스의 힘을 빌려서 탄생한 히어로입니다. 여하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스티븐 울프는 이 마더박스를 계속 되찾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지구를 지키고 있는 여러 신들과 영웅들이 무서워서 감히 다시 지구 침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를 수호하던 신들과 영웅들이 하나둘 다 죽죠. 심지어 슈퍼맨도 죽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이때 마더박스는 자신의 주인 스티븐 울프를 다시 지구로 불러들입니다. 자기를 좀 회수해가라고 막 시그널을 보내면서 붐튜브, 즉 웜홀을 만듭니다. 스티븐 울프와 그의 부하 군대들이죠. 파라데몬들은 이 웜홀을 타고 다시 지구에 옵니다. 마더박스를 되찾고 자신들의 지구 정복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죠. 하지만 결국 이런 시도는 실패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슈퍼맨이 다시 부활해서 이 스티븐 울프를 그냥 한 방에 이겨버립니다. 슈퍼맨이 부활하기 전에 스티븐 울프는 거의 무적이죠. 배트맨하고 아쿠아맨, 원더우먼, 플래시, 사이보그가 뭐 한꺼번에 덤벼도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 팀이라면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야 의미가 있는데 슈퍼맨이 딱 나와서 그냥 확 이겨버리니까 왠지 좀 팀으로서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스티스 리그가. 한마디로 다른 6명의 히어로들이 다 힘을 합쳐도 슈퍼맨 한 명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쯤 되면 완전히 저스티스 리그는 아르헨티나 축구팀하고 비슷하죠. 메시 하나만 바라보는, 슈퍼맨 하나만 바라보는 저스티스 리그. 이런 힘의 불균형이 팀으로서 저스티스 리그의 매력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죠? 차라리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지 말고 슈퍼맨 부활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더 납득이 갈 정도였으니까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후에 등장하게 될 더 강한 악당 스티븐 울프의 조카 다크사이드 혹은 인저스티스 리그, 그런 악당들과 대결할 때는 부디 슈퍼맨 하나가 아니라 저스티스 리그라는 팀이 더 크게 부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 정말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내용은 완전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행여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에 대한 설명 없이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내용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인물들이 영화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제가 저스티스 리그가 제대로 된 완성도를 가진 영화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저스티스 리그는 상당히 불완전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영화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되기 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었었죠. 캐릭터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이런 문제는 곧장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마블과 비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블 스튜디오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작하기 전에
이미 각 히어로들을 개별 주인공으로 담은 영화를 제작해서 어떤 어벤져스가 탄생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을 관객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켰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이런 개별 시리즈를 통해 각 영웅 캐릭터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팬심을 탄탄히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벤져스는 슈퍼 히어로들이 잔뜩 등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산만한 설명, 그리고 관객들의 이해력과 공감대 부족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블의 이런 기획력 덕분에 어벤져스 시리즈는 원작 코믹북을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벤져스 시리즈의 팬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저스티스 리그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스티스 리그의 실질적인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은 2013년작 맨 오브 스틸, 2016년작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2017년작 원더우먼, 이렇게 딱 3편뿐입니다.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에 대한 프리퀄 영화는 아직 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전에 TV 드라마로 제작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 TV 드라마에서 출연했던 배우들이 또다시 이번에 똑같은 영웅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컨대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관객들의 충성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객들에게 낯선 영웅 캐릭터들이 바로 인류를 위한 싸움에 합류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그 캐릭터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러 영화 평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싸움 그 자체 시각적으로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영웅들의 싸움은 감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감동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DC 코믹스의 실질적인 소유 회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앞으로 2018년 아쿠아맨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제작할 것이고, 또 2020년엔 플래시맨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플래시 포인트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작품들을 통해 저스티스 리그의 세계관은 점점 더 관객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영화 저스티스 리그는 관객들에게 제대로 평가되고 두고두고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영화 저스티스 리그를 보고 DC의 세계관에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원작 DC 코믹북을 직접 사서 보시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만화책이라도 책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 예술이 줄 수 없는 어떤 더 큰 생각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게 사실 영화가 독서를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슈퍼 히어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작 코믹북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쿠키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본 녹음 기록을 마칠까 합니다. 영화 저스티스 리그가 끝난 뒤에는 쿠키 영상 2개가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좀 힘듭니다. 뻔히 예상되거나 필요가 없는 쿠키 영상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슈퍼맨하고 플래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쿠키 영상에서는 감옥을 탈옥한 렉스 루터가 악당 데스 스트록을 만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항하는 인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뻔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가 잘 되진 않네요. 그래도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것은 인저스티스 리그의 한 멤버죠. 캣우먼은 누가 맡게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과연 미셸 파이퍼를 능가할 캣우먼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할베리가 나오진 않겠죠, 설마. 절대 안 볼 겁니다, 그러면. 네, 세상에. 예. 기가 차죠, 정말. 이제,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하나 났는데, 마지막, 사족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이란 작품에서, 배트맨과 슈퍼맨이 화해를 하게 되는 계기를 엄마 이름이 똑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것 때문에 비웃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게 사실 왜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비웃듯이 단순히 엄마 이름이 같아서 배트맨과 슈퍼맨이 화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트맨이 슈퍼맨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슈퍼맨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은 슈퍼맨이 쉽게 변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슈퍼맨은 인류를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동기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인 로이스죠. 즉, 지구는, 그리고 인류는 슈퍼맨의 어머니와 애인이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슈퍼맨이 매력적인 이유죠. 그는 탈이데올로기적 인물인 것입니다. 배트맨은 슈퍼맨의 이런 마음을 그와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배트맨도 슈퍼맨과 다를 게 없죠. 배트맨이 왜 밤이 되면 시커먼 스판텍스를 입고 거리를 휘젓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소중한 대상, 사랑하는 부모님, 바로 그중 하나인 어머니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배트맨과 슈퍼맨은 단순히 어머니 이름이 같아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혹은 있었다는 그 절박한 마음, 그 확실한 공감대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라는 이름은 단지 이런 슈퍼맨과 배트맨이 가진 마음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슈퍼히어로물에 이런 감성이 녹아 들어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을 매질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여하간 그 두 영웅이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어떤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배트맨과 슈퍼맨은 엄마 이름이 같아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셔서 그런 모을 감정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좀 살벌합니다. 요즘 살기가, 세상이. 네, 너무 몰 감정해요. 네,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저스티스 리그 즐겁게 감상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